오늘 뭐 첫 스타트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좀 약간 위태로운 순간들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지금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정체성을 확립되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네. 막 태어난 아기 같은 그런 네,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면 예. 뭐 좋은 결과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편이 꼭 제작되기를 예, 저는 예. 바라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근 이사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닌데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화재라는 표현도 안 쓴다면서요? 문화유산이라고 쓴다면서요? 문화유산 환수. 그 문화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월 16일 날 전국에 있는 문화재라고 이름져 있는 것들 모든 간판을 다 내립니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그렇죠. 이름 바뀌고 바뀌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도장을 새로 파야 됩니다. 간판도 새로 파고. 예. 네,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폐기했고요. 예. 네, 작년 4월 14일 날 폐기했고 그 당시에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제 잔재였단 말씀인가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문화재라고 하는 건 이제 사물로서 이제 특별한 관리 대상으로 보는 거고 문화유산은 역사적이고 예. 정치적 가치를 좀 더 높게 보는 거죠. 네. 유산, 네. 유산. 물려받았다. 예.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받을 유산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해도 그걸 됩니까? 다 그렇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주신 거를 부모님이 뭐 무슨 유품만 받았다 이렇게 하면 예. 부모님의 정치적 가치는 빼먹고 예. 물건만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예. 싸움이 안 나려면 유산을 받아야 돼요. 아파트만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파트에 살고 있던 부모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흔적들을 같이 물려받는 그런 느낌. 그게 예의지 않겠어요, 예. 사실. 뭐 너무 막 예. 부모님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영모기지 대출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불교 방송에 이렇게 기부를 또 하면은 좋은 일이. 그 정신을 물려받는 예, 거죠. 그렇죠. 기부한 정신을. 예. 그게 유산이에요. 예.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네. 그 얘기 그만하시고. 예. 이제는. 그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우리 고려 시대 스님의 사리와 사리구가 왔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왜 미국 보스턴에 있는지, 그리고 왜 100년 넘게 못 왔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어떻게 왔는지. 그걸 아주 저한테 쉽게. 물어보세요. 여기 취재 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취재 기자분들한테 먼저 얘기하시고. 아니, 취재 기자도 왜 왔는지 모를 거예요. 취재만 했을 거니까. 취재하면서 다 내용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걸 밝혀내기도 모른단 말씀입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걸 갑자기 이렇게 그냥 툭 단 내놓으라고 만들지. 일단 취재 기자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 좀 그럼 하면 안 홍진호 기자. 되겠어요? 예. 예. 이거 어떻게 갖고 온 겁니까? 이제 원래 소장처가 회암사지죠. 그렇죠. 회암처에 양주.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도굴이 되고 그게 골동품 업체한테 넘어갔는데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서 그거를 샀죠. 사가지고 계속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있다가 2004년도에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정말 한참 벌어졌어요. 뭐 이사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환수 운동을 했고 또 성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조계종에서 2009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보스턴 미술관에 사리를 좀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하다가 작년에 윤 대통령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가 미국에 방문했을 적에 재차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년 만에 환수가 됐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돌아온 거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사리는 기증의 형태로 저희가 돌려받았는데 이 사리함 같은 경우는 대여 형식으로 이렇게 사리구 같은 경우는 대여 형식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리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예품으로서의 예술적 어떤 그런 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리에 대해서는 왜 미국에서 그냥 흔쾌히 기증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냥 줄 수가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요청을 했고요. 사리구는 어떻게 보면은 재화, 뭐 예술품, 골동품적이지만 사리는 한국 불교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이죠.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했을 때부터 사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서 결국은 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좀 관여했습니까? 드라이 하니까 좀 예, 이제 재미를 좀 붙이면 이제 양주 해암사지하고 유력하게
개성의 화장사하고 예. 두 군데가 출토 예상지로 보고 있어요. 두 군데가 다 그 사리의 주인공인 지공선사하고 나홍선사의 부도탑이 있는 장소고 다만 양조 해암사는 이제 그 나홍선사의 제자인 무학대사 사리탑과 부도탑까지 세 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전등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리가 개성 화장사에 있었다면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전등사가 개성에 있는 사찰을 다 네. 관리했기 때문에 전등사도 여기에 대해서 발언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아마 그 문제는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보스턴 미술관에서 야, 이건 양주 해암사 같아. 충분한 이유를 적시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아마 우선 양주 해암사로 이제 그걸 이윤하기로 이렇게 한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거 아까 사리를 돌려준 이유는 실제 2009년도 우리가 그 보천에 가서 사리함을 직접 다 뚜껑을 열고 사리를 친견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존 리포터에는 나훈 스님하고 지공선사 사리가 쇠과 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됐어요. 증식이 됐어. 숫자가 늘어났어. 그래갖고 그걸 증거 이게 늘어났어요. 사리가 세계에서 그 옆에서 이제 분열이 된 거예요. 세포 분열이. 늘어나갖고 당시에 저기 했던 그 담당했던 큐레이터 지금은 영국 박물관에 가 있는데 책임자로 거기 보면 한국말로 어머나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자기도 놀래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리의 성분이 뭐냐? 자기는 유리알로 생각했는데 이게 인체 성분인가? 실제로 그걸 조사를 합니다. 인체 성분이 없는지 과학적 성분 검사를 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인체 성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인골이라든지 저기는 장기 매매 됩니까 안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안 되잖아요. 인체 성분은 모든 곳에서 거래 행위가 금지돼 있어요. 일률적으로 21세기 이후에는 국제사회로 확고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1939년도에 아까 우리 홍 기자님 얘기한 대로 일본 상해, 야마나카 상해로부터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사리는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리함에 대한 해석을 뭘로 할 거냐 놓고 앞으로도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시신을 담으려면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 없이 시신만 주면 어떡합니까? 이게 일체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거를 분리해서 공예품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협의가 그렇게 됐지만 이후에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거냐 라고 놓고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나. 어차피 뭐 나갈 땐간 계속 기침하는데 뭐. 아니 나홍선사 사리가 이제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나홍선사가 입적하고 사리가 입적하고 나서도 사리가 증가돼가지고 9군데로 나눠가지고 승탑을 세워서 나홍선사 사리를 다 모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 전례가 거의 없었죠.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입적하셨을 때는 부처님의 사리를 다 나눠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나홍선사의 어떻게 보면은 위치가 살아있는 부처님의 버금갈 정도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더 하실 거예요?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걸 근데 완전히 가져올 수는 없나요? 왜 연구돼요? 뭐 이런 방식이. 이제 사실은 뭐 그 당시에 2009년도에도 뭐 문화유산과 협의를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이제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은 회복하는 일은 장구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멕시코 아즈텍 달력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가져갔잖아요. 그 멕시코 변호사가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부석사 불장처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기 임대, 그다음에 영구 임대, 그다음에 완전한 소유권 반환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거를 뭐 이 정도로 갖고 딱 두루 잘라서 이거밖에 못했냐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평면적인 거고요. 이건 나선형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 해석을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논거가 필요해요. 논거가.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지금 거고요. 이게 전시만 해도 상당히 진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전시만 뭐 할수 있는 사실은 부처님 사리가 있고요. 예. 거기 연동불, 저기 또